대폭 확충되면서 울산이 동남권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내일로 송전철탑 농성 자진 퇴거 기한이 끝나면서 또다시 강제집행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동부 방어진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하면서 한 척이 침몰되고 어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울산을 잇는 교통망이 올해부터 대폭 확충됩니다. 머지않아 울산이 동남권 교통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지만 올해 3,4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내년 말 완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지금보다 절반 이상 단축됩니다. 울산에서 경주까지는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확장 공사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2019년 개통 목표인 울산-함양 고속도로도 올해 울산-밀양 구간부터 먼저 착공됩니다. 울산-함양 고속도로 중에 울산-밀양 간의 경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해서 공사가 완공된 대로 개통을 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산, 울산,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6,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물류 수송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물류 도시로서 또 산업 도시로서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에 이어 울산을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까지 확충되면 울산은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올해는 울산항이 개항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울산신항 북항 하부시설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어서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매립 공사가 한창인 울산신항 배후단지. 오는 2015년까지 여의도 면적 12분의 1 규모인 67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조성됩니다. 배후단지에는 철도가 연결되고 석유화학과 조립 가공 공장도 들어서 물류 중심항으로 새로운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오일허브 1단계인 울산신항 북항공사가 본격 작공됩니다. 우선 부지를 매립하면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암벽을 만들고 오일허브에 도로와 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 작업도 시작됩니다. 올해가 울산항 개항 5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3년 뒤 공사가 끝나면 전 국민이 5일 동안 쓰고도 남는 99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2015년까지 계류 시설인 남하 물량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쾌적한 부두 환경 조성을 위해 부두 곳곳에 난립한 컨테이너를 한데 모을 방침입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액체물 중심항으로 성장해온 울산항은 체계적인 오일허브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동부가 거점 항만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 자진 퇴거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곧 농성자들을 강제 퇴거할 계획이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노조는 내일까지 자진 퇴거해야 합니다. 지난 8일 법원이 천막과 현수막 철거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향후 신청인 허가 없이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문에 따라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저항이 심하여 오늘 이 집행을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시작된 만큼 오는 28일까지던 가처분 효력이 연장됐고 이는 농성자 2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 착수만 하면 오는 28일까지 철탑 농성자 2명을 강제 퇴거하지 못해도 가처분 효력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내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모레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씩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자진 퇴거를 거부하는 동시에 법원의 강제 퇴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거 가압류가 나왔는데 이걸 강제 집행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신규 채용을 받아들여라라고 법원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구조대와 크레인, 매트리스 등을 동원해 강제 퇴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설계 수명이 지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이 극한 상황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총체적 내구성 검사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유럽 원전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이미 재가동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마쳤으나 이딴 원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대신 거소투표 신청을 한 혐의로 울주군 지역 이장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8살 김모 씨 등 4명은 대선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에 제출한 거소투표 신청서 65장 가운데 상당수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신청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6분쯤 동구 방어진 앞바다에서 23톤급 거진 선적 체납기어선 K호와 1.37톤급 방어진 선적 연안 복합어선 U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연안 복합어선이 전복돼 배에 타고 있던 63살 정모 씨 부부가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K호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조업 중이던 U호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신불산 정상 부근에서 산을 오르던 55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 소방항공대 헬기로 긴급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경찰관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살을 시도하던 2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울산경찰청 112센터에 대구에 사는 50살 김모 씨가 울산에 사는 23살 대학생 아들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아들의 주소를 모른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112센터에 근무하는 이성진 경사는 아들 김 씨에게 지인인 것처럼 카카오톡을 보내 대화를 한 끝에 위치를 알아내 착화탄 25개를 비워 자살을 기도하던 아들과 아들 친구를 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울산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현대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각각 1,7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 정비업체를 나타내는 블루핸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현대차와 블루핸즈라는 상호를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 표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은 발표했습니다. 한파로 온몸을 꽁꽁 싸매도 가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눈인데요. 차고 건조한 요즘 같은 날씨에 눈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눈 건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대학생 김보배 씨는 며칠 전부터 눈이 불편해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눈이 시리고 충혈돼 있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어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진단 결과는 안구건조증. 이 안구건조증은 세균과 먼지를 씻어내는 눈물이 부족하거나 증발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많이 건조하고요. 또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난방기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뭐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 눈물 정발량이 많아지고요. 또한 또 뭐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눈 깜빡임 횟수가 줄면서 건조증이 되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시력 감퇴나 각막염, 결막염, 각막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차고 건조한 바람은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눈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떤 컴퓨터를 하든 스마트폰을 쓰시든지 임시적으로 좀 눈이 건조해서 생각하신다면 눈 깜빡임 횟수를 좀 증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각본 안과가 있어서 체험하셔서 인공 눈물약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난방은 피하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히터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하고, 찬바람이 많이 불 때는 콘택트 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생리식염수 사용은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요즘 전력난으로 에너지 사용 줄이기 운동이 한창인데요.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로 난방비도 아끼고 눈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지난해 연말 준공한 울산대학교 병원 신축 암센터가 시설 이전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합니다. 동남권 거점 암병원인 신축 암센터는 31개 진료과와 13개 전문 치료센터를 갖춰 울산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2년 이상 3천만 원에서 1년 이상 3천만 원 체납으로 강화해 명단 공개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지난 2011년 283명, 지난해 301명에서 올해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허가 제한 기준을 현재 100만 원에서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 등 교통사범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남구에 신설됐습니다. 남구는 특별사법경찰관 관리계를 신설하고 월 평균 200여 건에 이르는 무보험 차량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남구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교통사범 관리를 함께 처리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새벽에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는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지방 다음 한 주간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가 중반부터는 조금 낮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데이터망이 3G로 바뀌는 LTE가 있다. 이럴 수가, 정말 3G로 바뀝니다. LTE 시대 음성통화도 U+가 진리. 내면의 멋, 그것은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품격 있는 여유이자 자신감이다. 지금 남자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 Gentleman Class, the new K7. 껌이 디저트라고요? 껌이 무슨 디저트야, 말도 안 돼. 오, 이거 맛있다. 과일 디저트 같아요, 과일 디저트. 칼로리도 딱이네. 이거 진짜 괜찮다. 처음일걸? 맛있는 추잉 디저트. 롯데 트리뷰. 응? 스타일 좋은데? 너 말이야 형처럼 뜨겠다. 오빤 강남스타일. 신라면 블랙. 한 끼 식사? 신라면 블랙. 아침 굶지 마세요. 인생이란 쓰고 매운맛만 있는 줄 알았다는 한영수 씨. 기프트카 덕에 다시 바삭바삭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탄중앙시장 별이네 튀김에 들러오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멋이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영향력이자 권위다. 지금 남자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 Gentleman Class, the new K7.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